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삼성중공업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 영상에서는요, 시장이 조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이 시장 대비해서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그쵸, 아직 주도주로 부상할 수 없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주말에까지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으로 이야기를 다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사는지, 그리고 그 가격대를 어느 정도 보유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를 잡을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실적 대비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LNG선이죠. 그쵸? LNG선이 왜 앞으로도 이익 개선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중공업이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쵸? 내용 한번 보면 물론 이 지난주 초반에 그쵸,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벤트적인 좀 그런 내용이 있죠.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물론 이런 부분이 삼성중공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는 있지만, 그쵸? 2차전지처럼 공매도에 집중 타격을 받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요, 2차전지 종목도 그렇고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쵸, 강력한 하락이나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역배열로 진입을 했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요 내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원래 조정을 받았어야 돼요.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 60일 이동평균선까지의 최소한의 조정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 그쵸? 9월 말부터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하방 쪽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시장 때문이에요. 시장. 그러면 시장이 무한정 빠진다면 삼성중공업도 그쵸,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지만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시장도요, 무한정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환율이 오르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쵸? 왜? 원화 가치가 내리는 거니까. 달러 가치가 무한정 높아지게 되면요, 미국 내 경기가 나빠지게 돼요. 근데 지금 미국 내 경기가 어떻죠? GDP나 뭐 이런 부분, 그쵸? 지금 달러 가치를 미국 내 경기가 받쳐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미국 경기가 한국으로 전이될 때까지의 그 시간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삼성중공업은 시장보다 강합니다. 시장보다 강하다는 단편적인 이유만 딱 말씀드려도 장기 이평선을 그쵸, 삼성중공업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등락폭에 비해서는요, 그쵸,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종목들이 시장보다 등락폭이 커지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장은 이렇게 쭉 내리더라도 하락폭이 뭐 한 10% 또는 뭐 15% 이런 식으로 내리는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도 10%가 내릴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등락폭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동평균선의 위치, 즉 이동평균선까지의 이격도가 얼마만큼 벌어져 있고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폭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종목과 비교했을 때 종목과 시장 간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지, 요 정도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을 참고해서 봤을 때 지금 삼성중공업 기준에서는 굉장히 그쵸,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역배열 전환에서의 그쵸,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이 전환점의 시간이 지금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21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간에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전환이 있으려면 최소한 요 정도의 고가는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60일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주가하고 만나게 되고요. 무엇보다 바닥이 나온 건 그쵸? 시장도 바닥이 나왔고요. 삼성중공업도 이미 바닥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쵸? 이 구간에서 무한정 보유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냥 뭐 한 지금 샀더니 올라갈 때까지 보유해야지 한 6개월, 올라갈 때까지 보유해야지 한 1년 이런 식으로 보유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제가 가격을 추적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그렇다는 건 하락 때도 먼저라는 거예요. 자, 상승 때 한번 볼게요. 6월 달에 신고가 같죠? 그쵸?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5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의 올해 실적이 아니라 과거 실적을 보면요. 개판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어떻죠? 서프라이즈 하다는 거죠. 왜?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2,356억. 물론 과거 적자에 비하면요. 그렇게 높은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커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 침체 구간을 겪어왔을 때도 일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퇴역하는 배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를 사용하는 내구 연한이 20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그쵸?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전에 진수했던 배가 지금 퇴역하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20년이 걸리죠.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또 걸립니다. 그쵸? 요런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경기나 업황에 따라서 선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배를 건조하는 최소한 그쵸?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2020년, 2019년 요 정도에 나왔었던 그쵸? 발주가 됐었던 배들이 나오는 이 저가 수주 물량까지 포함해서 실적을 봤을 때 비용 커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쵸? 실적 개선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적해서는 전혀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까?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고 무엇보다 주가가 빠지죠. 주가가 빠지면 삼성중공업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하나오션을 통해서 봤어요. 원래 대우조선해양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왜 아직까지 하나오션이 인수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까요?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내용을 그쵸? 지분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오션의 지분 구조를 보면 쭉 올려서 보면요. 요 내용이에요. 여기 산업은행 지분이 19.5%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원래는 10% 가까운 물량을 6월 초까지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종목이 있고 퇴출이 되지 않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의 고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선업 자체에서 좀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주가 조정을 약간 보인다고 해서 내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지 지금 매도하고 그쵸?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쵸? 신고가 이후에 왜 선반영하는 시작점이니까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50% 정도 발생했을 때는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근데 고가를 못 잡기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매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왜? 상승폭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시장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에코프로도 150만 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압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앞으로 삼성중공업을 이쪽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하고 매물 소화 과정에서 재매수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기 보유 전략. 바로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기 보유 전략. 즉 정배열 전환점을 먼저 체크한 이후에 그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기 보유 전략 딱 2주 안에 그쵸?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런 부분을요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해 왔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만 보유할 게 아니죠.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내가 추종해야 됩니다. 흔히 추세 추종이라고 하죠. 그렇다는 건 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즉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삼성중공업의
대한 이 추적하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로직 자체가 같아요. 왜? 저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만 하니까. 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멘탈을 잡고 그쵸, 가격대가 높은 신고가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제가 왜 가격대가 높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까지만 보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고가에서 그쵸, 5,000원대부터 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50% 가까운 바닥 대비 상승폭을 보였고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시장도 어느 정도의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에 파악해야 이런 시세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그쵸, 계속해서 단기 공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매매하면서 필요한 멘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딱 오늘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11월 13일 칩스앤미디어, 오파스넷, AP위성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장중에 나간 종목은 오늘 그쵸,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급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를 공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칩스앤미디어, 이것도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오늘 장 초반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권리락 50%, 무상증자겠죠. 자, 내용 확인해 보면 시가 5.8%. 자, 몇 시에 나갔죠? 오전 8시 48분, 11월 13일 오전 8시 48분 장 시작 전에 나갔고 시초가 매매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12% 상승하고 급락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분봉에서의 그쵸?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을 때 3에서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종목들이 여기 고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는 웬만하면 그쵸? 걸어놓고 매도하는 경우는 없게 만드는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저는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바이오 그쵸?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요 부분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섣불리 매도하거나 그렇게 잡지 않아요. 하지만 당일날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폭을 늘려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 잡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 폭으로 나오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도 고가에서 매물을 맞기는 했지만 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발생하는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파스넷도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 대비해서 고가를 보면 2.5% 그리고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왜? 분봉에서의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쵸? 대형주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분봉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분봉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만하지 않죠.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2.5%면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고 지금 나온 부분이 고가 대비해서 2%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충분히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시세를 위쪽으로 끌고 올라갈 만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쵸? 이렇게 공략했을 때 손해를 안 보면서 나는 그쵸? 총선 관련된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뭐가 있죠? 대선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완만한 수익 구간에 있고 AP위성. 자,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 대비해서 거의 보합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 초반에 여기 보면 14.7%까지 강세를 보인 이 내용이 있죠. 분봉에서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5% 전후에서 그냥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항상 10%, 15%, 20% 이렇게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죠. 계속해서 종목을 내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평균 수익의 폭은 거의 한 4% 전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장중에 공략한 종목도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34,400원 전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9시 6분에 제가 진행을 하죠. 지금 33,000원에 진입이 됐고 33,000원 구간에서 제가 높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17분에 바로 33,500원까지 여유 있게 매서 반도체는 계속 공략하고 있다. 자, 한미 반도체가 하락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안 빠져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실적 관련 뜻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틈새를 공략했다고 보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도체를 계속 공략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돼야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멘탈을 잡는 단기 매매가 가능해진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주식하다가 멘탈이 안 잡힌다, 매수나 매도 구간을 잘 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그래서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종목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까지만 한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삼성중공업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가격 그리고 보유 전략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 내용은 단타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까지만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가격 그리고 신고가 이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